자, 그래서 아, 좀 어. 깜빡깜빡하는구나. 이 모집단의 평균은 반평균이 평균과 같다. 자, 분산을 보자. 이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반평균, 그러니까 1반, 2반, 3반, 4반들의 분산을 보자라는 거야. 걔네들에 대해서. 자, 그럼 분산은 우리 뭘 구하는 거였었죠? 분산은? 편차 제곱. 왜 평균? 그것이 분산의 정의고요. 그죠? 걔는 우리는 뭘 알고자 그걸 구하는 거 있었어요. 평균에서. 그 표준편차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뜻은 그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거였죠. 평균 떨어진 정도가 얼만큼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분산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x일 때 new 확률 변수 ax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의 평균은 new 확률 변수에서 a의 평균은 어떻게 됐었나요? a의 평균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ax 플러스 b. 그쵸? 네. 좋다. 자, 얘들도 너무 커. 이 공간이 적어져. 자, 그래서 이 평균들은 A의 EX 더하기 B가 됐어요. 그죠? 과거의 평균을 그냥 이용을 했죠. 과거 평균에다가 A, B만큼 더하고 B만큼 더하면 그것이 new 확률 변수의 평균이 됐었어요. 그죠?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분산은 X의 분산이 VX라고 한다면 자, 이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어떻게 됐었고요? A제곱 VX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 당시에 왜 얘는 영향을 못 줬을까? 이 B는. B가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자, 생각해봐요. 20점, 30점, 40점이 있는데 자, 여러분 반에 읽기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씨 우리 반에 너무 점수 적네. 자, 다들 50점씩 줘. 다 50점씩 다 플러스. 너무 게이드가 똑같이. 그러면 70점, 80점, 90점.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시험지를 보고 봤잖아. 초등학교도 시험. 시험 봤어 우리는. 중간고사 다 봤어요. 우리도 2학년 때까지 봤어. 가봤네 우리. 우리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도 중학교 갈 때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 그랬다고요. 한겹고요. 자, 이게 점수 다 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반 가르칠 때 그 선생님들이 점수도 봤는데 자기 반이 딴 반 비교해서 점수 팍 났잖아. 그러면 교장이 불러 쌤, 애들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걔네가 못하는 거. 아니 근데 다른 반은 잘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걔네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반은 잘 나왔으니까 어찌 다른 반은 잘 나오는데 왜 선생님만 유독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와. 애들의 역량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선생님들끼리 그 당시는 뭐 원리원칙 따진 게 아니고 서로 융통성이라는 것이 많았던 세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 뭐 지각하고 뭐 빠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에서 뭐 어떤 사정을 보면 그래 사정 그래 뭐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출석도 해주고 막 그냥 그런 게 많았던 세대였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7, 80, 90점 됐어. 이때 평균은 얼마였어? 이때 평균은 30 나오겠죠. 그죠? 네. 자, 이때 평균은 80 나온단 말이야. 네. 평균도 50 올랐어요. 다 50 오르죠. 왜? 50점씩 다 더하는 거니까 평균이라는 뜻이 뭐야? 뭐 큰 거와 작은 것이 있을 때 큰 것을 작은 거에 메꿔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점수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를 봐.
평균 30 나온 것은 10점을 빼서 여기 넣은 거지만 30, 30, 30 이런 뜻이란 말이야. 우리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합. 그때 어떻게 했어요? 중앙값 곱하기 항의계수 했잖아요. 네. 총 합을. 그래서 30, 30, 30. 그 중앙값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 평균이란 것은 30 그러면 전부 다 30점이란 얘기야. 그죠? 그게 평균이란 말이야. 잘하면. 그러니까 50점, 다 50점, 50점, 50점 하면 평균도 50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 얼마야? 10이잖아요. 그죠? 자, 얘도 평균이 80이니까 떨어진 정도 얼마야? 10이잖아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의 변화가 없는 거야. 떨어진 정도 똑같다. 제로란 얘기죠. 그래서 얘 B가 영향을 못 받는 거야. 오케이? 분산은. 그래서 다 어차피 평균 같이 오르려면 그 점 평균과 그 점수 떨어진 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이 올려져서. 그래서 이제 상수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얘는 A제곱 VX만 나왔던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했었나요?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는 그냥 이거 루트 씌운 거니까 A 시그마 X, 그죠? 모집단의, X의 표준 편차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유형이 볼 때 이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이걸 묻는 문제는. 자, 이제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니까 절로 빼고 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 분산은 영향을 주는 건 뭐야? 바로 점수, 간격이란 말이에요. 간격을 보는 거죠. 그죠? 간격이 얼만큼 떨어져. 간격이 멀릴수록 분산은 숫자는 크게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전교생이 여기 전교생에서의 점수 분포는 어때요? 얘네들은 빵점 없겠죠. 일단 빵점에서 100점까지 골고루 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산은 어떨까요? 크겠죠. 그죠? 그럼 이 반평균? 이 반대를 볼까요? 자, 여기에 반들은 점수들이 어때요? 여러분 학교를 예를 들면은 52, 50, 48 여기서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여기 평균이 50점 나왔고 그럼 이 반평균도 50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 떨어진 정도와 얘 떨어진 정도 누가 더 큽니까? 이 전체 모집단에서의 분산이 더 크죠. 그죠? 얘는 별 차이 없잖아요. 2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평균 50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분산은 이 평균의 분산과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분산은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분산은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지면 크게 나오고 적게 들으면 적게 나온다. 자, 반평균의 분산과 전체 모집단의 분산, 전교생의 분산을 보자. 자, 전교생의 분산은 걔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고요. 반평균은 54, 53 그 근처에 있단 말이야. 그죠? 네. 누가 더 커요? 전체. 전체가 더 크죠. 그럼 분산은 누가 더 커야 돼? 전체. 그죠? 전체를 하게 돼. 반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분산은 적게 나온다는 거죠.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반평균이라고 했어요. 그죠? 반평균들의 분산을 내는 거고 이 모집단은 전교 모든 학생을 다 체크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점수는 0점부터 100점 차이고 얘는 차이가 1부터 5점까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그죠?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훨씬 더 얘네가 크다라는 거죠. 모집단이. 그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된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크느냐라는 거죠. 그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개 뽑았잖아요. 이거. 이 표본, 이걸 갖다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했어요. 표본의 크기. 자, 다음 거 가지고 이제 표본의 크기. 이 표본의 크기야. 이 크기만큼 차이가 있더라. 지금 누가 더 크다고 했죠? 모집단이 더 크다고 했죠. 그죠? 네. 자, 표본 평균의 분산과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모집단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모집단을 갖다가 이 표본의 크기로 나누니까 얘는 20개 했으니까 20으로 나누니까 이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과 거의 같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가. 봐봐. 얘 한 명 갖고 다니고 여기 한 명이었다면 평균에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얘는 똑같겠죠. 그죠? 똑같으니까 여기 1이니까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우리 꺼내는 정도가 더 많이 뽑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표본의 크기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모집단 분산과 표본평균 분산 누가 더 크다? 모집이 더 크다. 얼마만큼 더 크냐? 표본의 크기만큼. 표본의 크기가 뭐야? 조사할 때 10명 조사하냐 20명 조사하냐 그거야. 20명 조사할 때하고 100명 조사할 때하고 100명 조사할 때가 차이가 더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게 조사할 때가 표본의 크기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죠? 표본의 크기만큼. 그래서 이 표본이 봐봐. 얘가 클수록 표본이 100개 뽑았어. 그러면은 모집단 분산을 100으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더 같아지는 거죠. 그죠? 얘가 더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표본의 크기만큼 차이가 난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우리가 표본 평균을 내고 다시 이것들을 평균 낸다고 했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똑같고,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반평균들의 평균을 생각하랬죠. 반평균의 평균이 전체 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같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 즉 반평균들의 분산. 반평균들은 평균 떨어진 정도가 작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집단 분산이 더 크다. 얼마만큼 더 크냐? 표본의 크기만큼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됩니다. 여기서 요거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표본의 크기만큼 더 크다. 자,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자, 와서 이제 자, 모평균이 있죠. 어떤 모집의 평균 M제로 놓고 모분산 V제로 놓고 모표준 변차를 시그마제로 놓자. 자, 여기서 임의로 뽑아. N개 뽑아. 그 N개의 평균을 내. 그걸 표본 평균 by X1. 또 N개를 뽑아. 그것들의 평균을 내 by X2. 또 N개 뽑아. by XN. 이제 이게 평균들이야. 반평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반평균들에서 우리는 다시 뭐를 하냐면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똑같더라? 모집단의 평균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평균의 평균, 전체 평균 같아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세요. 자, 표본 평균들의 분산. 자, 얘는 뭐와 똑같다? 모집단이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모집단이 더 큰데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났어?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되더라. 표면차는 루트 씌운 거니까 시그마제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와 같더라.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건 완벽하게 숙지되어 있어야 된다. 문제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요거 문제 추정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다 해놓고 갑시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야.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다 해놨구나. 자, 3학년 모집단 모평균이 50점이었어요. 이제 그런 모집단인데, 여기 뭐 점수가 10점부터 그래 좀 내가 옛날에 10점이라 했는데 0빵점 안 거라고. 자, 10점 100점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일반 평균이라고 했죠. 30명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45점이 나왔어. 2반 평균은 또 30명을 뽑아서 점수를 모르니까 53점 나왔어. 3반 평균이니까 52점 나왔어. 반평균들은 거기서 거기라면. 자, 이것들의 평균이 누가 똑같아? 이 모집단의 평균 50과 같아야 되는 거죠. 얘하고. 자, 그런데 이것들에 다시 뭘 했어요? 여기 내가 해놨네. 자, 50점 나온 거고요. 45, 53, 3단위 50점 나오잖아. 그지? 똑같아지는 것이고. 자, 3학년 전체 10점 100점이고요. 그리고 반은 45, 50이니까. 자, 얘네들은, 점수 크기 차이가 90점 차이 나는데, 얘는 별과 7점 차이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죠. 그죠? 표본이 작은 게 아니고, 자,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보자. 이 모집단은 분산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게 얼마나 차이 난다고? 표본의 크기 n만큼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정리됐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이제 추정을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일반에 30명을 뽑았단 말이죠. 30명을 뽑아서 그 30명에서 자, 그 30명이 점수 x1, x2 쭉 해서 x30까지. 그리고 요원들을 30개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그것이 일반 평균 바x란 말이죠. 그럼 이걸 갖고서 여기 이 자체에 자, 일반의 평균이었고요. 일반의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일반들 자체에서요. 그죠? 일반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겠죠. 죄송해요. 먹어. 고요. 고문. 이거 거의 없어. 다 먹었어, 이제. 진짜요? 많이 먹었네. 이거 괜찮아. 호수기도 먹었었어. 이거 3개 먹어봐, 3개. 죽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만 먹어요. 3개. 이거 먹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딴 사람 안 먹어. 얼음이. 맛있나 봐. 한 번 먹은 사람이 계속 먹는 거야. 되게 맛있을 수 있지. 자, 그 일반에 이제 평균, 분산, 편차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의 평균, 이제 봤을 때 여기 평균이 이제 45점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일반 평균 갖고서 우리가 모집단 점수,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자, 45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는 거지. 우리 반이 45점 맞았으니까 전체 평균은 우리 반 평균보다 한 5점 더하고 5점 빼면은 아마 이 사이에 진짜 평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모평균은 5점을 더하면 그러니까 40에서 50점 사이라는 거죠. 40점에서 50점 사이에 진짜 전교 평균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추정이야. 그래? 그럼 너 그거 얼마나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네, 95% 정도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응? 95%까지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그러면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 95%는 맞을 수 있고 5%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95%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왜냐면 모든 현상들이 평균이 고정되어 있고 평균 떨어진 정도가 이렇게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95%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 편차에서 z의 값이 자 얘가 0.4 95%면 얼마야 돼? 0.475가 돼야 되죠. 얘도 0.475 합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80, 95 되죠, 그죠? 합 0.9 합해서 0.95가 되는 거 아니야? 95% 이게 95%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0.95가 되려면 표준화 시켰을 때 이 z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우리 나오죠. 자, 0. 얼마지? 0.475가 얼마 나오나? 0.475가 얼마더라? 0.475. 0.477이네. 0.47, 47. 대략 2 정도 잡자. 475는 안 나오니까. 475? 1.96인데? 1.96이 나와요. 1.96이야. 95%가 1.96이죠. 그래서 이 z의 값이 넘어갔다. 여기죠. 이 z의 값이 1.96과 마이너스 1.96일 때 z가 자, 요 범위에 있을 때 확률이 0.95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맞출 확률이 45%, 45점 우리 반 점수 갖고 여기서 5 플러스하고 5를 뺐는데 이걸 맞출 확률이 95%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95%가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어디 범위에서 어디 범위에 있을 때 95%가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건 표준화 시키는 표준화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을 나누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 모집 단위 평균이 누구야? 얘야. M0. 모집 단위 실제 평균. 이걸 추정하는 거야. M0를. 그러면은 이 표준차를 다 곱해야지. 이것이 마이너스 1.96이고 이게 플러스 1.96이죠. 그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시그마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1.96 시그마 그리고 바x 빼기 m0 1.96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x를 바x를 다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바x 마이너스 1.96 시그마 마이너스 m0죠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바x 플러스 1.96 시그마. 지금 이걸 변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됐나요? 우리는 마이너스 필요 없죠? 마이너스 다 곱해요. m0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다 플러스 바뀌죠. 얘가 더 커지니까 바x 플러스 1.96 시그마. 얘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바x 빼기 1.96 시그마. 이게 된단 말이죠. 이거의 확률이 얼마라고? 0.9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우리가 지금 여기 일반 평균이었죠. 내가 아까 일반 평균이 몇 점이었지? 45점이라고 했나? 예를 든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럼 우리 여기에 45점. 여기 45점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45점에서 요거만큼 빼는 거야. 45점에서 1.96 요 시그만큼 더하는 거야. 그 범위에 이 모집단의 평균, 즉 실제적인 수학 점수 전교 평균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맞출 확률은 95%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 갖고서 전체 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내가 점수가 이러니까 전교 평균은 여기서 얼마 빼고 여기서 얼마 더하면은 그 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추정해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5%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범위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돼. 바로 하게끔. 그럴 때 여기에 요 1.96이 바로 아까 내 표준화 시켰을 때의 값이었죠. 그죠? 요거였단 말이야. 얘가 0.95 되게 하는 거, 요거 마이너스 1.5 플러스 1.96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상수. 구간은 여기 구간이 신뢰 구간이고 점수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신뢰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요. 아까 자, 표준 편차 구했을 때는 이 시그마는 누구 시그마냐? 이게 모집단 시그마예요. 아니, 표본 평균의 시그마를 우리는 구해야 되거든요. 왜? 여기에 보면 아까 1번 일반에 여기서 이제 평균 분수 구했잖아. 이때 표준 편차야. 이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 표준 편차가 봐봐. 일반에서는 일반 점수를 보면 얘네들도 0점부터 100점까지 있을 수 있죠. 그죠? 모집단도 0점에서 100점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모집단의 시그마 제로라고 이걸 안다면 굳이 추정할 필요가 없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추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일반의 분포하고 전교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그마 제로를 얘를 이용을 하는 거야. 얘 걸 대칭 사용합니다. 일반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표본 평균은 아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떤 차이 난다고 했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이었잖아요. 분산이 n이니까. 그쵸? 이것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때 쓰는 표준 편차가 이겼어. 시그마가 아니고 뭘 써야 돼?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 시그마제는 일반 시그마 또는 모집단 시그마야. 오케이? 자, 얘도 n이 아니고 루트 n분의 모집단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하나만 갖고서 요거의 평균 분산 편차를 구했는데 얘네 갖고서 요렇게 구간을 정해. 이것을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해. 그 점수 내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점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맞힐 수 있는 것이 95%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내가 바다가 이번 모의고사에 내가 분명히 맞춰. 네 점수 맞힐 수 있어. 내가 맞힌다. 네 점수는 반드시 0점부터 100점 사이 있어. 내 말 틀렸어? 맞죠? 그죠? 네. 그거는 맞을 확률이 100%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수를 딱 찍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 있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를 그럼 100%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내가 지금 네 점수 분명히 0점부터 100점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나보고 뭐라 그래? 비웃죠? 그죠. 당연한 건데 그죠? 전 구간을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100%라고 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 구간을 너무 넓게 잡았으니까. 그 점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넓게 추정하면 그거 신빙성이 없잖아. 어느 정도 좁게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좁게 하면은 확률이 줄어들고
그쵸? 맞을 확률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정한 것이 보통 95%가 적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95%가. 0.95 되게. 그럼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 그리고 이거는 이 95%를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것을. 신뢰도, 요걸 신뢰 상수, 신뢰 구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신뢰 구간의 크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신뢰 구간의 크기. 신뢰 구간 크기. 얘는 여기 가장 큰 점수 아니야.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자, 빼면 어떻게 나? 바엑스는 땡큐죠. 자, 이거에서 이 마이너스를 빼니까 2배 되는 거죠. 2배. 그래서 신뢰군의 크기는 2배에 1.96 루트 n분의 C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보통 우리 신뢰 상수를 이제 K로 둬서 그래서 어떻게 돼?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뢰 구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건 사라지죠? 내가 구했던 점수는. 자, 이제 이걸 갖고서 우리 그래서 이제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좀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요쪽에 나오는 거는 그냥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구한 평균으로부터 표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더하고 얼마만큼 빼고 그 사이에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평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벌써 그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유형들의 이제 개념은 됐고요. 가봅시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봐봐. 일단 이제 기본 문제들이니까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 나타낸 거죠. 분포표를. 자, x 3분의 1 a, b 나와 있어요. 이 모집단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바엑스라고 하자. 바엑스의 평균이 6분의 5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야, 표본 크기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만들어 봐야 되는 건데 자, 자, 일단은 이 확률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고 다 더하면 1 돼야 되죠. 여기서 일단 A 더하기 B는 3분의 2라는 것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표본 크기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거야. 그런 모든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 4개를 뽑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게 여기서 4개를 뽑아 그놈들의 평균을 내는 거,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 표본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4개씩 뽑아야 할 거 아니야. 0, 1, 2 중에서 자, 하나 뽑자. 0 뽑을 수 있고 1 뽑을 수 있고 또 1 뽑을 수 있고 또 2 뽑을 수 있잖아. 그게 평균을 내는 거죠. 그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거고. 또 뽑아. 또 뽑다 보면 또 2, 2, 2만 4번 뽑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게 평균 되겠죠.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것들을 다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할까, 우리?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우리 아까 배웠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가 똑같다고? 모집단. 그치, 모집단 평균 같아. 그러니까 여기의 평균 구하는 거야. 그것이 똑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얼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평균 구합시다. 자,
평균 어떻게 구했죠, 우리? 평균은 x의 평균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걸 곱하기. 확률 변수와 네. 확률과의 곱의 합. 이렇게 외우더라고 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곱해 0. 소리 죽겠어. 고통스러워? 아, 고통. 그 다음에 A, 2B. 이게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평균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평균이 얼마인가 몰라, 지금? 뭔가 몰라. 자, 요걸 표현평균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얘야. 걔가 6분의 5란 얘기죠? 아니죠? 네. 이거는 바X잖아, 지금. 네. 그쵸? 표현평균이 모집단 평균 똑같은 거 맞네, 그죠? 6분의 5 더가 A 더하기 2B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식 하나 하고요. 아까 뭐 구했지? 도망갔네. 자, A 더하기 B는 3분의 2였잖아. 아까 얘 다 더한 것이 1이 되니까. 네. 맞죠? 이제 얘를 연립해서 푸는 거죠. 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은, 자, 6분의 5에서 3분의 2 빼줘야 되고요. A는 땡큐 가지고요. B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6분의 4니까 6분의 1이 나오네, B는. B는 6분의 1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6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6분의 3 나와야 되는 거죠. 2분의 1 나온 거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다 구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더하면 얼마 나오나? A가 2분의 1이고요. 얘는 B가 6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 되네. 6분의 5가 나오네. 그죠?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해본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거의 얘네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우리 모집단을 구한 거야, 지금. 모집단의 평균을 구한 거죠. 그죠? 자, 이제 실전의 선택은 이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에 이제 이렇게 앞쪽에서 했던 이 정규표 확률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확률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g이고 표준 편차는 1.8g인 정규표를 따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규표라는 건 좌우대칭의 종모양을 이루고 있다. 뭐가 확률이. 그래서 자, 얘네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x는 따른다. 노멀 딱 쓰고 앞에 평균 201.5 이러면 이렇게 딱 적고 시작하는 거야. 표준 편차는 1.8이니까 여기 1.8에 제곱 이게 적용됐죠, 그죠? 자, 요거 갖고는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 이미 추출한 9개의 화장품. 자,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 여러 개 있잖아요. 실제 이 공장에 모집단에 화장지가 있는 거죠, 그죠? 화장지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몇 개 뽑는다고? 9개. 여기서 9개를 뽑는다는 거야. 내용량의 표현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9개 이걸 뭐라고 불러? 네? 표본의 크기. 그죠? 표본의 크기 9개 뽑으면 됐으니까. 자, 그렇다면 9개면은 자, 얘네가 이제 9개니까 얘네들은 이제 우린 표본 평균을 가야 되죠. 표본 평균은 따른다. 평균은 어땠대? 이거 모집단이야. 이제 표본 평균을 뽑았잖아. 9개씩. 얘네들은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모집단의 평균은 같아? 달라? 같아요. 얘는 쓰는 것이고. 자, 분산은 차이 난댔죠?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크기 나는 거. 표본의 크기.
이 9개 쓰니까 9분의 1.8의 제곱만큼 차는 거죠. 정리하면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1.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6, 18이니까 얼마야? 0.6이 나오나요? 네. 0.6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봐봐. 9개 화장품 내용량 주란 9개 화장품 내용량이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 구하라. 자, 이 9개 화장품의 내용량. 자, 이게 뭐야? 내용량? 그러면 내용량이네. 뭐, 한 개의 내용량. 내용량이 뭐예요? 아, 나 지금, 아니, 내가 이제. 난 지금 화장실 생각해. 화장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네. 근데 이건 화장품이네. 그러니까 이제 화장지 내용량이 뭐지? 그런 거야, 지금. 아, 참. 네, 그 화장지 내용량이 뭘까? 네. 물 한 잔 더 먹어? 선하지. 요즘 화장지 그 클렌징 티슈 말하는 너 화장실 왔어? 다들? 아, 참, 다들 졸고 있구만. 자, 우리 다 같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치과 가야 돼. 다 같이 그거 해야 돼? 아, 하하 TV? 무슨 TV도 알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웠다니까. 너? 아, 야. 2학년 가르쳐 주는 거야, 자꾸. 잼민 TV. 리얼 TV. 아, 나 이거 여기서 봤는데 재미없어. 네. 자, 이제, 그러니까, 9개의 화장품, 근데 얘는 전체 9개니까 표본 평균이죠, 그죠? 이거 표본 평균을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얘가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잠깐, 여기에서, 평균이 201.5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평균을 낸 거죠, 그죠? 표본 평균이란 건 이해돼요, 이게 200g이라는 것이? 9개를 내서, 봐봐, 그 개당 내용 평균이 201g이면 9개면 9를 곱해서 9, 28, 1800g 정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200g 이상이 나잖아. 여기 써있네. 표본 평균이라고. 그죠?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얘네들 9개를 평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엑스란 얘기죠. 이거 잘 봐야 돼. 표본 평균. 그래서 이 바엑스가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자, 표본 평균의 이거였으니까 표준자가 평균 201.5를 빼고요. 0.6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얼마나 이거? 마이너스 1.5에서 0.6을 나누니까 6, 12, 6, 3. 아, 바로 나오네. 2.5. 그죠? 2.5. 그래서 요는 Z가 마이너스 2.5, 2.51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5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이었고 마이너스 2.5 여기 있겠죠. 2.5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0.5였고 요것만 찾으면 요것이 2.5가 여기 있네. 0.4938 뭐예요? 네. 여기가 0.4938 그 0.5를 더하니까 0.9938 여기 있네.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거. 추정해서 가는 표본 평균 추정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쪽 이 정규분포의 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자, 요거 신뢰도도 얼른 한번 볼까요? 얘도 보고 요거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했지만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끊었어요. 자, 어떤 농가야? 어느 농가?
일반이야, 일반. 응? 일반, 농가가. 일반 평균. 일반의 평균. 일반의 평균. 자, 걔네들을 뽑아서 평균 M 잡은 거 표준차가 40인 정규 딴다고 한 거죠. 자,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중에서 이미 추출한 아니, 착각했어. 어느 농가는 이게 모집단이죠. 얘가 모집단이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게 64개 뽑으면 됐잖아요. 네. 이제 요것이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일반 평균이 되는 거죠. 64개 뽑은 것이. 이 농가에 생산하는 석류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64인 표본. 여기 크기 64니까 이것이 바로 표본의 크기 n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했더니 석류의 무게의 표본 평균 값은 x였다. 표본 평균의 값. 자, 표본 평균의 값 바x. 여기 적혀 있네. 바x라고. 자,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농가에서 생산한 석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죠. 평균이 m에 대한 신뢰도 90을 추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표본 평균을 구했고 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한 거야. 한 개의 표본 평균. 이거 일반 평균이냐면 얘가. 이 갖고 추정하는 거죠. 이 평균보다 몇 점 더하고 몇 점 뺄 것이다. 이죠. 그 사이에 모집단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평균이 있다라는 거야. 자, 평균 M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얼마만큼 뺄까? 이제 모집단이 M이었으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고 되는 거죠. 이 표본 평균부터 아까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있잖아. k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99%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 상수가 필요하거든요. 나오죠. 2.58 0.495가 98 맞죠? 99 반띵해서 여기까지 0.495잖아. 이쪽도 0.495. 더하면 0.99 맞아요? 네. 네. 맞죠? 0.495, 0.495. 합하면 0.99, 그죠? 네. 이것이 0.49에 해당하는 신뢰 상수가 요거죠. 아니. ZA 값이. 맞죠? 2.58. 그래서 요 K가, 신뢰 상수, 요 놈이 요것이 2.58이라는 얘기죠. 신뢰 상수 2.58 인정합니까? 네. 그 다음에 N은 누구였어? 아까 64였죠, 그죠? 네. 얘는 64가 되는 것이고 이 시그마는 일반의 시그마니까 48. 여기는 주었어. 자, 여기는 모집단을 주어졌으면 모집단 그냥 하는 거고 모집단 안 줄 때는 일반의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아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0으로 가는 거죠.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것은 이 구간이 구한 것이 아니고 뭘 구했어? 신뢰 구간이었네. 이 구간을 얘기한 거야, 지금.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X 빼기 C가 누굴까? X 빼기 C가 얘가 되는 거죠. 네. X 플러스 C가 얘가 되는 것이고요. 맞죠? 그래서 C의 값을 묻고 있어요. C 값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럼 바X에서 C가 누구야? 여기서 C가 바로 K 루트 n분의 40. 요 n이 누구였고? 64였죠? 루트 64.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C잖아, 지금. 그죠? 네. 이 K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 2.58. 이거죠? 네. 이거네. 88에 64. 85, 40. 2.58 곱하기 5를 하는 것이고. 58, 40. 55, 25. 25, 10. 12.9가 되네요. 네. 있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한 건 자꾸 이해가 돼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추정의 신뢰도는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차이, 그 신뢰도 문제는,
문제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냥 딱 요런 거밖에 없어. 구가는 거, 그거 구하는 거. 자, 그러면 17년도 이제 수능 문제 이거 조금 이제 변형해서 나온 거죠. 봅시다. 벨리가 난리부를 치고 있다. 네 배가. 조금 전에 먹었는데 그게 소화되고 있나 봐. 자, 도전. 자, 설명해도 여러분이 좀 지겨운 것 같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설명해 볼게요. 03. 지금까지 한 거 갖고서 머리 좀 돌려봅시다. 네. 이게 어렵. 50단의 크기는 16. 표현 평균을 x 바 y. 자, 이건 조금 더 이제 응용한 문제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 바 x하고 바 x의 1보다 클 확률, 바 y가 a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요거 자체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규분포 따른 모집단이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지금 뭐가 있냐면 평균이 0,4의 제곱 이걸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크기가 5인 표본 n이 9란 얘기죠. 그죠? 뽑은 거죠. 9개를 뽑은 거야.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바엑스 표본 평균을 바엑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가 얘는 이제 y로 두자. 노멀 디비전 3하고 2의 제곱되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모집단이 이게 모집단이야. 있는데 표본의 크기를 16인 16개 뽑았다는 얘기야. 16개. 그래서 여기서 뽑은 것이 표본의 크기가 얘는 16개고 그때 표본 평균들을 by y로 준 거죠. 그 16개를 다시 평균 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딴 거 없어. 그죠? 여기 쭉 얘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의 평균 구하자. 바엑스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했으니까 표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바엑스의 평균 얼마야? 평균 0이네 그냥. 그죠? 표준 편차 4죠. 뭐야. 자, 이 Z로 바뀌는 거죠. 1 빼기 0의 4제곱 맞죠? 4죠. 그죠? 이거죠. 그죠? 이거의 확률. 그 다음에 얘는 아니지. 잘못했다. 자, 얘는 x에 대한 평균이고요. 이건 바엑스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바꿔야죠. 그럼 바엑스는 따른다. 노멀 디비전. 자, 모집단 평균 똑같다 해서 0 가고요. 이 표면 크기 다르죠. 분산이 얼마만큼 차이 나야 돼? 4의 제곱이니까 뭐만큼? 9만큼. 표면 크기만큼. 그 9분의 4제곱이 되죠. 즉 3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도 잠깐. 얘도 다른 노멀 디비전 정규표 이루는데 자, 평균이 3이고 얘 표면 크기 얼마? 16이었네. 4, 4, 16이니까 4분의 2의 제곱이죠. 결국은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엑스가 1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4가 아니고 3분의 4를 써줘야 되는 거야. 인정? 그래서 3분의 4의 1이 번분수니까 3분모 문제 3,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뭐가 돼야 돼? 3이 되겠죠. 4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자, 얘도 저기 하나는 뭐라고 했어? 바와이가 a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럼 얘도 이제 표준화 시키면은 z가 될 것이고요. a 빼기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됐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 2를 다 곱하면은 2a 빼기 6인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 하나에 비교하면 되죠. 자, 얘가 0이야. 얘는 4분 3보다 크대. 얘는 2a 빼기 6보다 작대. 근데 같대, 얘가. 그죠? 그럼 4분의 3보다 크다? 4분의 3 여기 놓을까? 여기 되고. 얘는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2a 빼기 6 돼야겠죠. 요것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이제 평균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얘가 4분의 3이었어. 얘 2a 빼기 6하고 4분의 3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넓이가 같은 거니까. 그래. 그래서 2a 빼기 6이 4분의 3과 같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2a는 4분의 3 더하기 6이 되고 얘는 4, 6, 24니까 4분의 27?
4분의 27. 자, A는 2로 나누죠? 8분의 27이 나와요. 그죠? A는 8분의 27. 없네요. 아이씨. 다시. 뭐, 계산 뭐가 잘못됐을까? 자, 16. 표본의 그 16 맞고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크기가 얼마를 꺼냈어? 표본의 크기가, 얘는 9가 있었어. 크기가 9인 표본이라고 했잖아. 그지? 4였고. 따라서, 얘는 0에서, 표본의 크기 9로 3분의 4의 제곱 맞고, 1보다 크니까 얘는 1 빼기 표준차 0이고요. 3분의 4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4니까 3, 3을 곱해서 3분의 3 맞고, 얘도 등은 다 들어갔었네. 자, 여기에서는 A인데, 왜 갑자기 2A가 됐을까? 자, 일단 A인데, 표준화 시키면은 A 빼기 3, 표준차 이렇게 되죠. 그죠? 맞아요? A에서 평균을 빼야죠. 요거죠. 요 2가 아니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쵸? 그래서 2 빼기 6 맞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붙여서 같아지는 거죠. 그죠? 2a 빼기 6이 결국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6이 되고요. 그럼 4분의 4, 6이 24니까 3을 빼니까 21?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네. 그죠? 그래서 a로 나누니까 8분의 21 이렇게 있나요? 네. 있네. 그죠? 그렇게. 이건 그거 다 구해놓고 이것이 같다라고 한 거 그냥 그대로 간 거네요. 그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자. 여기까지는 해봐야지 이제. 자, A, B, C, D 네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표본을 그러면 뭐야? 샘플링한 거예요, 그죠?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하였다. 표본 평균 바엑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일반 평균, 일반 평균. 각 지역의 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정규를 따른다는 것은 좌우대칭의 종모양을 이루고, 각 지역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자, 표본 평균, 분산 평균 다 이렇게 구해놨네요. 여기 표가. 자, 위 표를 보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 모평균은 모집된 신뢰 구간 M제를 추정하는 거죠. 자, 보기의 설명 중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가 이거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네. 딴 거 없고. 그래서 구간 AB에 대해 B 빼기 A를 그 구간의 길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 표본 평균에서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것만큼 빼고 그것만큼 더하고 이거죠. 이게 신뢰 구간이야. 인정? 자, 그럼 B와 C의 신뢰 구간, 신뢰도 95%. 신뢰 구간 길이는 같다. 신뢰 구간의 길이야. B와 C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아서 B와 C가 누구야? 요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걸 구하면 돼요. K분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B는 K는 얼마? 95%니까 1.96이죠. 그죠?
어차피 걔는 의미가 없어. 얘는 어차피 그거 할 거예요. K는 각 1.96 같을 것이고, 시그마도, 여기 이제 차이가 있구나. 자, 그래서 구해보면, 얘는 1.96 루트 n. 그럼 그게 몇 명이죠? 여기 있네. 400이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시그마. 16이니까 4로 가야겠죠. 그죠? 네. 그거 하고. 자, 이쪽에서는 1.96 루트 n인데 n은 400, 얘가 400이네요. 그리고 얘 16. 똑같네요. 같네. 어때? 그럼 같아지는 거죠. 그죠? 네. 맞네요. 그죠? 실내도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네요. 자, 근데 표본 평균? 요건 다르네. 여기 있구나. 요거 안 했네. 얘는 여기 175가 들어가고, 얘는 170이 들어가. 그럼 얘랑 같아요? 같지 않죠? 네. 차이가, 구간 길이가 달라지죠. 그죠? 구간의 길이가. 같다가 잘못됐네. 그죠? 달라지죠. 요거 때문에 달라져. 표본 평균. 네. 여기 다르니까. 자, A의 신뢰도 95%. 자, A의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C의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길이보다 작다. 자, 한번 해보죠, 뭐. 자, A의 이제 한쪽만 하면 돼. 한쪽만 보면 알죠.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이것만큼 같은 수만큼 더하고 같은 수만큼 뺀 거니까. 맞죠? 바엑스에서 이거 빼고 더하고. 자, 그러면 이쪽 한쪽만 보면 돼. 한쪽만. 이쪽 플러스 쪽으로 따져볼게요. 자, 175니까 자, A는 175 빼기 K. K가 신뢰도 몇 퍼센트 한다 했죠? 95%니까 신뢰 상수는 뭐가 나와야 돼? 1.96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96에 더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루트 n이 표본수 100개네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수 얼마? 66에 36, 6이네. 그죠? 6, 이거죠. 자, 지금 한쪽만 했어요. A의 신뢰도 95%의 신뢰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에 2배 하면 되죠.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맞죠? 빼면 뭐 나온다 했어요? L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길이가. 인정? 근데 우리는 지금 요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쪽. 어차피 2배 하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 C가 어딨나? 얘는 99%야. 그럼 신뢰상수 누구였어요? 2.58 써야 되죠, 그죠? 네. 자, C에서 보자. C는, 표본 평균 175. 175 더하기 K가 2.58. 표본의 크기 400. 분산 4. 이거죠. 네. 자,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야. 누가 더 큰가? 계산은 해봐야 된다. 네. 자, 얘는 100이었어? 그럼 얘는 10분의 6이네요. 네. 자, 10분의 6. 10분의 6이니까, 자, 1.96 곱하기 6을 먼저 해볼게요. 1.96 곱하기 6. 66에 36. 54. 그럼 7. 6, 1은 6. 11? 11.76. 또 10을 나눠야 되니까 1.17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누굴 대? 175. 어차피 170은 똑같아요. 네. 의미가 없고. 자, 그럼 여기서 또 400은 20. 20. 20분의 4. 2로만 나누자. 10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2, 5, 아니. 10, 2. 10분의 2죠, 그죠? 네. 그럼 2.58 곱하기 2. 28에 16. 2, 5, 10. 2는 4. 5.16인데 10 나눈 거니까 0.516 나오죠, 그죠? 얘가 적네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C의 실내구간의 길이 C의 실내도 실내 길이보다 짧다? 짧았어요? 더 크지 않았어? A가 1.176 얘는 0.516이었으니까 맞죠? 1.96에 6을 곱한 거고 얘는 4, 약분 2밖에 안 곱한 거 맞죠? 그래서 틀렸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실내도 95% 실내 구간의 길이 D의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보다 짧다. 얘도 그냥 방법을 하면 돼, 그죠? B 같은 경우에도 어제 170에서 더하기 K가 95%니까 1.96 표본의 크기 400 표본 14 이렇게 계속 이제 구하는 거야. 그 구한 거 얘를 비교하는 거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그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보면 된다. 자, 그래 이제 요 정도야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근데 요 유형이 이제 실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나와요. 뭐 어느 공장에서 뭐 몇 개, 뭐 검사하는 거죠. 불량품이 몇 개 나올지, 그죠? 몇 개씩 샘플링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들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수능 문제들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본다. 알겠죠? 네. 자, 수고했습니다.